서울의 가을은 항상 이렇게 차갑고 습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포장마차 거리는 저녁이 되면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지은은 그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다. 강변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 주인 아저씨가 직접 끓인 김치찌개와 소주 한 사발이 이 동네의 유일한 위로였다. 지은은 25살, 대학을 중퇴하고 이곳에 정착한 지 오래였다. 그녀의 삶은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지하철로 출근해 손님을 맞이하고 밤늦게까지 테이블을 닦다 집으로 돌아가는.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숨겨진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였다. 지은의 가족은 부산 출신이었다. 엄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그녀를 키웠고 아빠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아이들에게 끌리는 걸 느꼈다. 학교에서 동급생의 손을 잡고 싶어 하고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를 보며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이상한 애라는 소리가 따라다녔고 결국 그녀는 서울로 도망쳤다. 여기서 적어도 익명의 도시에서 숨을 쉴 수 있었다. 포장마차에서 일하는 건 그런 그녀에게 딱 맞았다. 손님들은 취해서 털어놓는 이야기들로 가득 찼고 지은은 그들의 비밀을 들어주며 자신의 것을 묻어두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플라스틱 천을 내리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린 채 자리에 앉았다. 소주 한 병이요. 목소리가 낮고 피곤해 보였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을 열었다. 여자는 이름표를 보지 않고 그냥 던니라고 불렀다. 오늘 힘드신가 봐요. 지은이 물었다. 여자는 웃지 않고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요. 남자가 있어서요. 이름은 민지였다. 그녀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민지는 말하기 시작했다. 남자친구, 준호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여자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질투를 유발하려 할까요? 오늘도 클럽에서 싸웠어요. 너는 나 없인 못 살아라고 하면서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이런 이야기 매일 들었다. 한국 남자들의 소유욕, 여자들의 고통. 하지만 민지의 이야기는 달랐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지은은 공감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다. 민지의 손이 테이블을 짚을 때 그 손가락이 가늘고 아름다워 보였다. 소주가 한 병 다 비워지자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준호라는 이름이 떴다. 민지는 받지 않고 껐다. 다시 올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은 창밖을 보았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멀리서 검은 차 한 대가 포장마차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준호로 보이는 남자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그는 180cm쯤 되는 키에 비싼 양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눈빛이 사납다. 민지야, 그의 목소리가 포장마차를 울렸다. 민지가 몸을 움츠렸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손님, 가게가 곧 닫아요. 비가 오니 내일 오세요. 준호가 지은을 노려보았다. 너는 누구야? 민지. 일어나. 민지가 일어나려 하자 지은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가지 마세요, 언니. 그 남자. 당신을 망칠 거예요. 제발, 오늘은 그냥 가세요. 그 순간 포장마차 안이 조용해졌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이 새끼가. 그는 주먹을 쥐었지만 주인 아저씨가 나와 막았다. 얘야, 나가. 경찰 부를 거야. 준호는 이를 갈며 돌아섰다. 차가 사라지자 민지가 지은을 보았다. 고마워요. 왜 그랬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잔을 치웠다. 그냥 비슷한 걸 봐서요. 언니, 조심하세요. 민지는 그날 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지은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의 집은 홍대 근처 작은 원룸이었다.
IT 업계에서 일하는 민지는 바빴다. 클라이언트 미팅, 마감 압박, 그리고 준호. 그들은 2년째 사귀었다. 준호는 재벌 3세 출신, 민지의 디자인 스튜디오에 투자자로 들어왔다. 처음엔 로맨틱했다. 한강 산책, 제주도 여행. 하지만 최근 그의 통제가 심해졌다. 너는 내 거야의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었다. 민지는 레즈비언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에게 끌렸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런 정체성은 숨겨야 했다. 준호와의 관계는 위장, 안정된 삶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오늘 그 포장마차 여자의 손길이 왜 이렇게 따뜻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머리가 아팠다. 어제 일로주인 아저씨가 칭찬했지만 그녀는 불안했다. 준호라는 이름이 낯익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다. 재벌가의 아들, 클럽에서 여성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적 있는 남자. 지은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왜 끼어들었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민지의 눈빛, 그 안에 숨겨진 슬픔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오후가 되자 포장마차 문이 다시 열렸다. 민지였다. 이번엔 밝은 코트 차림, 미소 지으며. 어제 고마웠어요. 이름이 뭐예요? 지은이 멍하니 대답했다. 지은이에요. 민지가 자리에 앉았다. 민지예요. 오늘은 김치찌개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 좀 할래요?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이 여자, 왜 다시 왔을까? 그리고 왜 그녀의 미소가 이렇게 위험하게 아름다울까? 그들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지는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부산에서 자란 소녀, 디자인 공부를 하다 서울로 온 이야기. 저는 항상 숨겨왔어요. 진짜 나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여기서 일하면서 손님들 이야기 듣다 보니 우리 모두 비슷하네요. 공기 중에 가을 바람이 스며들었다. 민지의 손이 테이블을 스치자 지은은 그 온기를 느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삶을 바꿀 줄은 몰랐다. 민지와 지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포장마차에 김치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운데 민지는 포크를 쥐고 천천히 먹었다. 이 맛, 집에서 먹던 거랑 똑같아요. 엄마가 부산식으로 끓이셨거든요. 지은이 웃었다. 저도 부산이요. 세상 좁네요. 그 공통점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민지는 어제 일에 대해 사과했다. 준호가. 미안해요. 당신한테 무례하게 굴었잖아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사람 위험해 보였어요.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클럽 사건.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맞아요. 그때도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헤어지지 못했어요. 회사 투자자라서, 그리고 가족 압박이요.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재벌가와의 연결은 생존의 열쇠. 민지의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사람들, 딸이 서울에서 성공하길 바랐다.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민지는 대학 시절 첫사랑을 가졌다. 같은 과 선배, 유진. 그들은 도서관 구석에서 키스하고 한강 벤치에서 손을 잡았다. 하지만 유진은 결혼을 앞두고 떠났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정상적으로 살아야 해. 그 후 민지는 남자들과의 관계로 위장했다. 지은의 이야기도 비슷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절친과 키스했어요. 그런데 소문나서 학교를 전학 갔어요. 엄마는 지상한 버릇이라고 하시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포장마차 안, 다른 손님들은 소주를 마시며 웃고 있었지만 이 테이블은 조용한 섬이었다. 민지가 지은의 손을 살짝 만졌다. 고마워요. 지은 씨, 당신 덕분에 어제 무사히 집에 갔어요. 그 손길은 전기처럼 스쳤다.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설레?
저녁이 되자 민지는 일어나며 말했다. 내일 또 올게요.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지은이 웃으며 배웅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작은 고시 원방, 벽에 붙은 케이팝 포스터와 책장 가득한 로맨스 소설. 그녀는 민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미소, 그 눈빛. 언니는 왜 나한테 왔을까? 수면제 없이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민지는 약속대로 왔다. 이번엔 작은 선물을 들고. 이거 부산 특산물이에요. 미역국 가루. 지은이 웃었다. 와, 진짜요. 엄마 생각나네. 그들은 다시 이야기했다. 민지의 디자인 작업, 지은의 꿈에. 지은은 어렸을 때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포기했어요. 돈이 없어서. 민지가 말했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아직 시간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제 스튜디오에 와보세요. 그 제안은 지은을 놀라게 했다. 민지의 스튜디오는 홍대에 있었다. 빈티지 건물 3층, 창가에 놓인 스케치북과 맥북. 민지가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여기서 일해보는 건 어때요? 파트타임으로. 포장마차보다 낫지 않을까? 지은은 망설였다. 저 디자인 모르는데. 민지가 웃었다. 배워요. 재능 있어 보이는데. 그날 그들은 함께 스케치했다.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고 펜을 쥐어주었다. 이렇게 부드럽게 지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 감정, 사랑인가? 하지만 두려웠다. 한국에서 두 여자의 사랑은 여전히 타부였다. 며칠이 지나 그들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다. 포장마차에서 만나 민지의 스튜디오로 이동. 민지는 준호와 헤어졌다. 그 사람 어제 전화 왔어요. 너 없인 못 살아라고. 하지만 끝났어요. 지은이 안도했다. 잘했어요. 언니는 자유로워질 자격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 속에 민지의 비밀이 드러났다. 스튜디오 서랍에서 유진과의 사진이 나왔다. 첫사랑이에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지은은 질투가 났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민지의 어깨를 감쌌다. 저한테 기대세요. 그 포옹은 시작이었다. 한강 산책길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가을 단풍이 물든 길,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저도. 언니, 그들의 첫 키스는 비가 내리는 밤에 일어났다. 포장마차 뒤편, 플라스틱 천 아래.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한국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그 온기는 따뜻했다. 하지만 로맨스는 쉽게 오지 않았다. 준호가 돌아왔다. 민지의 스튜디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야,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그의 눈빛은 미안함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 민지가 문을 잠그고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도와줘. 지은이 나서서 말했다. 가세요. 민지 언니는 이제 당신 거 아니에요. 준호가 웃었다. 너. 그 포장마차 년. 민지, 이게 내 선택이야. 민지가 소리쳤다. 그래. 나가. 준호는 떠났지만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민지의 클라이언트가 취소되고 스튜디오에 괴한 편지가 왔다. 너는 내 거야. 지은은 불안했다. 언니, 경찰에 신고해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재벌 가라. 무서워요.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지은은 민지의 곁을 지켰다. 밤마다 안아주고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속삭였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지만 민지와 지은의 마음은 어두웠다. 준호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익명의 문자, 포기하지 마. 너는 나 없인 아무것도 아니야.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은아, 나 후회돼. 왜 헤어졌을까? 지은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후회하지 마. 우리 사랑이 진짜잖아. 하지만 지은 자신도 두려웠다. 그녀의 과거가 떠올랐다. 부산에서 쫓겨난 날, 엄마의 눈물.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민지는 지은을 스튜디오에 더 머무르게 했다. 여기서 살아. 안전해. 지은은 포장마차 일을 그만두고 파트타임으로 디자인 보조를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잤다. 한국의 겨울밤, 전기장판 아래서 민지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랑 있으니 따뜻해. 지은이 속삭였다. 영원히 이렇게.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설날에 민지는 지은에게 한복을 선물했다. 함께 입자. 우리만의 명절. 홍대 거리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떡국을 먹었다. 하지만 시선이 따가웠다. 저 여자들, 이상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속삭임. 충돌은 가족에서 왔다. 민지의 엄마가 서울로 올라왔다. 민지야, 준호 씨가 연락했어. 왜 헤어졌어? 민지가 떨며 말했다. 엄마, 그 사람 안 좋아. 엄마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누구? 스튜디오에 사는 그 여자. 지은이 방에서 나오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너 민지랑 뭐야? 민지가 용기를 냈다. 엄마, 지은이는 제 연인이에요. 엄마가 소리쳤다. 미쳤어.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집안 망신이야. 문이 쾅 닫히고 엄마는 떠났다. 민지는 울었다. 지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지은은 민지를 달랬다. 괜찮아. 우리끼리면 돼.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지은의 엄마에게도 전화가 왔다. 서울에서 뭐 하냐? 남자친구 없어. 지은이 솔직히 말했다. 엄마, 저 여자 좋아해요. 침묵 후 엄마의 한숨. 돌아와. 그건 병이야. 이지은은 전화를 끊고 한강 다리로 갔다. 바람이 차가웠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민지가 쫓아와 안았다. 함께 이겨내자. 고조는 준호의 복수였다. 그는 민지의 클라이언트를 매수했다. 디자이너가 레즈비언. 프로젝트 취소, 스튜디오는 파산 위기. 민지가 절망했다. 모두 내 탓이야. 지은이 말했다. 아니. 우리 싸워야 해. 그들은 변호사를 찾았다. LGBT 지원단체, 무지개 연대에 도움을 청했다. 회의실에서 활동가 누나가 말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 하지만 천천히. 당신들처럼 용감한 커플이 필요해. 민지는 희망을 얻었다. 그러나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지의 옛 연인, 유진이 연락했다. 민지야, 준호가 나한테 물었어. 내 약점. 이유진은 과거 민지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알았다. 미안, 돈 때문에. 말할 수밖에. 민지가 충격받았다. 유진아, 어떻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협박했어. 나 결혼했지만 아직도 너 사랑해. 반역이었다. 유진의 배신으로 민지의 비밀이 소문으로 퍼졌다. IT 업계에서 민지 디자이너 게일의 클라이언트가 사라졌다. 지은은 분노했다. 언니, 유진이 버려. 민지가 울었다. 아직. 미련이 남아.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나보다 유진이 첫 싸움이었다. 민지가 소리쳤다. 너 모르잖아. 그때 우리 사랑은 진짜였어. 지은이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포장마차로 돌아간 그녀는 주인 아저씨에게 털어놓았다. 아저씨, 사랑이란 게 왜 이렇게 아파요? 아저씨가 소주를 따라주었다. 인생이 그래? 하지만 포기 마. 진짜 사랑은 아픔을 이겨? 민지는 홀로 스튜디오에 남아 유진에게 전화했다. 왜 배신했어? 유진이 울었다. 준호가 사진을. 우리 키스 사진. 공개하겠다고. 민지의 과거가 위협받았다. 그녀는 지은을 찾아 나섰다. 비가 내리는 한강변에서 지은을 찾았다. 지은아, 미안해. 유진은 과거야. 너만 사랑해. 지은이 안겼다. 나도.
무서웠어. 그 밤, 그들은 화해의 키스를 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거리를 물들였지만 민지와 지은의 삶은 여전히 폭풍이었다. 유진의 배신으로 준호는 더 대담해졌다. 그는 언론에 익명 제보를 했다. 재벌 아들, 레즈비언 디자이너와의 스캔들 뉴스가 터졌다. 민지의 얼굴이 인터넷에 나왔다. 충격. 유명 디자이너의 비밀 연애 댓글은 가혹했다. 변태 새끼, 한국 문화 망치는 년. 민지는 스튜디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지은이 문을 두드렸다. 언니, 나봐, 우리 함께 싸워. 민지는 창백한 얼굴로 나왔다. 끝났어. 모든 게 지은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그들은 무지개 연대에 다시 갔다. 활동가들이 도왔다. 이건 차별. 소송 걸어요. 민지는 용기를 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 우리를 인정해주세요. 플래카드 들고 거리로 나온 그들. 지은의 손을 잡은 민지의 손이 떨렸다. 시위대 속, 사랑은 사랑, 구호가 울렸다. 한국의 LGBT 운동은 작았지만 성장 중이었다.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준호는 분노했다. 그는 민지의 부모에게 갔다. 딸이 이상해요. 고치세요. 엄마가 울며 민지에게 전화했다. 왜 그래? 병원 가자. 민지가 소리쳤다. 엄마, 이게 제 진짜예요. 전화가 끊겼다. 지은은 민지를 위로했다. 언니 가족 이해할 거야. 시간 필요해.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었다. 난 왜 태어났을까? 그 와중 지은의 꿈이 피어났다. 스튜디오에서 그녀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민지의 디자인과 결합한 프로젝트. 우리 이야기, 책으로 내자의 제목은 강변의 비밀. 두 여자의 사랑, 한국 사회의 벽 출판사에 보냈고 놀랍게도 계약이 됐다. LGBT 로맨스, 트렌드예요. 편집자가 말했다.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민지 언니, 우리 해냈어. 그러나 반역의 두 번째 물결. 유진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야, 도와줘. 준호가 나한테도 협박해. 유진은 이혼 위기였다. 남편이 사진을 봤다. 너 도와줄게. 하지만 우리 다시 민지가 흔들렸다. 유진아, 그때 사랑했지만 이제 지은이가 있어. 유진이 울었다. 지은. 그 애는 아직 애야? 나처럼 성숙한 사람 필요해. 민지는 유진을 돌려보냈지만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느꼈다. 민지의 시선이 멀어지는 걸. 언니, 유진 만났어. 민지가 거짓말했다. 아니,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믿을게 하지만 불신의 씨앗이 싹 텄다. 그들은 데이트를 했다. 남산타워에서 케이블카 타고. 사랑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이 키스했다. 하지만 밤에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유진의 메시지. 오늘 만나자. 고조는 폭발했다. 지은이 우연히 메시지를 봤다. 언니. 왜? 민지가 변명했다. 그냥 도와준 거야? 유진이 위험해. 지은이 소리쳤다. 배신이야. 나처럼 느껴? 유진이랑 다시 싸움 끝에 지은이 짐을 쌌다. 포장마차로 갈게. 혼자 생각해. 민지가 붙잡았다. 가지마. 하지만 지은은 나갔다. 비가 내리는 거리, 그녀는 울었다. 사랑이란 왜 이렇게 아픈가? 민지는 홀로 남아 후회했다. 유진에게 전화했다. 이제 그만. 너 때문에. 지은이가. 유진이 말했다. 민지야, 너 아직 나 사랑하잖아. 민지는 전화를 끊고 지은을 쫓아갔다. 포장마차에서 지은을 찾았다. 지은아, 미안해. 유진은 끝났어. 너만. 지은이 안겼다. 증명해. 준호랑 싸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민지와 지은은 소송을 준비했다. 준호를 상대로 협박과 차별 소송.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 필요해. 녹음, 메시지. 민지는 유진의 도움을 거부했다. 이제 혼자 유진은 사라졌다. 하지만 준호의 세력은 컸다. 스튜디오는 압류 위기, 지은의 책 출간도 위협받았다. 스캔들 때문에 보류의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언니, 우리 직접 팔자. 온라인으로 그들은 블로그를 만들었다. 강변의 사랑 시리즈. 매일 한 챕터씩 올렸다. 독자들이 모여들었다. 이 이야기 진짜 같아. LGBT 커플 응원에 커뮤니티가 생겼다. 한국의 젊은이들 은밀한 지지. 민지는 디자인으로 책 표지를 만들었다. 우리 작품이야. 가족과의 화해도 시도했다. 민지가 엄마를 만났다. 카페에서 떨리는 손으로. 엄마, 지은이를 사랑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엄마의 눈물이 흘렀다. 민지야. 엄마도 젊었어. 하지만 세상이 무서워 대화가 길어졌다. 엄마가 말했다. 천천히. 지은이 만나보자. 지은과 만난 날 엄마는 떡을 사왔다. 고맙다. 우리 딸 지켜줘. 지은이 울었다. 네, 어머니. 지은의 엄마도 왔다. 부산에서 기차 타고. 지은아, 미안해. 뉴스 봤어. 내가 용감하네. 포옹 속 화해. 한국 가족의 사랑은 그렇게 서툴지만 깊었다. 하지만 준호의 최종 공격. 그는 민지를 납치하려 했다. 밤늦은 스튜디오, 문이 부서졌다. 민지야, 이제 포기해. 준호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지은아, 지은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다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언니, 그녀는 주먹을 날렸다. 놔, 혼란이었다. 지은의 머리에 피가 흘렀다. 경찰이 도착했다. 무지개 연대가 신고한 덕. 준호는 체포됐다. 이 새끼들, 그의 마지막 말. 병원에서 지은이 깨어났다. 민지가 곁에. 지은아, 고마워. 내가 구했어. 지은이 미소 지었다. 우리. 살아남았네. 이 뉴스는 뒤집혔다. 레즈비언 커플의 용기, 재벌 아들 체포, 여론이 바뀌었다. 사랑의 승리, 지지자들이 모였다. 반역의 여파로 민지는 지은에게 솔직해졌다. 유진과 마지막으로 만났어. 작별 인사. 지은이 아팠지만 용서했다. 과거는 과거. 이제 우리 미래.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 푸른 바다 앞. 여기서 결혼하자. 우리만의 반지 대신 민지가 디자인한 목걸이를 걸었다. 가을이 다시 왔다. 1년 후 민지와 지은의 삶은 안정됐다. 소송 승소, 준호는 감옥. 스튜디오는 재기했다. 지은의 책은 베스트셀러. 강변의 비밀은 LGBT 로맨스의 고전이 됐다. 그들은 한강변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은 집, 창가의 꽃. 오매일 아침, 민지가 커피를 타고 지은을 깨웠다. 사랑의 키스. 사회는 변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뜨거웠다. 민지와 지은은 시위에 나섰다. 평등을 플래카드 들고. 엄마들은 함께 왔다. 우리 딸들 지지해. 가족의 사랑이 강해졌다. 하지만 결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유진이 편지를 보냈다. 행복해. 미안해. 이민지는 불태웠다. 끝났어. 지은이 안았다. 우리만. 최종 장면. 한강변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가 웃었다. 너희 덕에 가게 유명해졌어. 그들은 김치찌개를 먹었다. 여기서 시작됐지. 민지가 말했다. 지은이 고개 끄덕였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은 아픔을 넘어 인류애로 피어났다.
한국의 밤하늘 아래 두 여자의 손이 맞잡혔다. 비가 내리려 했지만 그들은 웃었다. 다음 비, 함께 맞이하자.